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3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교사 3명, 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이웃한다라고 돼 있죠. 이웃하면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서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좀 담겨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은 좀 묶어서 이제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4명이 되는 거겠고, 회전해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위의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 4명을 나열하는 것은 이제 3팩토리얼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 학생 둘이 이제 자체적으로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 이런 계산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6 곱하기 2에서 12가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원순열, 원탁이 둘러앉는다. 원순열 이론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웃한다 풀이 원리 조금 잠겨 있는데 학습돼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B 확률, 합집합 확률 나와 있습니다. 교집합 확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뭐 A 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집합의 확률이죠. 교집합의 확률들을 좀 빼서 계산해 갈 수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의 확률을 좀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이제 뭐 확률 각각의 확률 어떻게 합집합의 확률이죠. 확률은 이제 5분의 4니까 이제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7에서 5분의 좀 4를 좀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전부 다 10분의 1로 고칠까요? 5 더하기 7 빼기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10분의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분의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패턴에 해당하는 식이죠. 확률 형태의 식도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기본적인 덧셈 정리 학습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 컨비네이션 r 해서 x의 r제곱, x-3의 8-r제곱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찾아가면 되는 건데, 아이쿠 x 4제곱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번 중인데 그러면 x 6번 하고 뭐 x분의 1에 2번 뭐 이렇게 금방 이제 알 수 있겠죠. 6번 선택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면 뭐 8 컨비네이션 6 이 부분들 2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뭐 개수 구해가는 거니까 아래 6 집어넣으면 3의 제곱입니다라고 해서 개수들을 좀 잘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4 곱하기 7에다가 여긴 9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8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98, 72에다가 29, 18에 그러면 252가 되는 거예요. 252입니다 하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돼가는 내용. 이항 정리의 이제 일반항 형태 부분들 문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평균 표준편차 가르쳐준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좀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시그마 x바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건 모집단의 이제 모 표준편차하고 표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의 관계를 좀 물어보는 거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이제 64가 되니까 8분의 가 되겠고 표준편차가 8이라고 좀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계산해서 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참고로 표본 분산의 기대값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모평균하고 같습니다. 뭐 이런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미 국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송을 좀 선택하는데요. 장미 개수를 좀 확률 배수 x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산화황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7송이 중에서 3송을 좀 꺼놔야 되겠고, 장미가 뭐 2송이밖에 없는데 그럼 뭐 안 나오거나 1송이 나오거나 2송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좀 구해가면 되겠죠.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국화 5송이 중에서 3송을 고르면 되겠고, 장미가 2송이 나온다는 얘기는 국화를 1송이 고르는 거죠. 장미 2송이 다 고르고 중간에는 장미 1송이, 국화 2송이 이렇게 골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좀 이제 다시 이쁘게 계산해서 써야 되겠군요. 0, 1, 2 처리가 되어 있고, 요거는 6이 약분되니까 35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뭐 여기는 뭐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0, 여기는 5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러면 35에서 계산이 좀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기대값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35분의 그냥 35분의 1을 일단 할까요? 0을 계산 안 하고 2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처리해서 35분의 그러니까 30 이렇게 처리되니까
5, 6, 3, 15, 7, 35에서 좀 계산해서 나오면 되겠죠. 이때 이제 주어진 식에 이제 예,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변수 변환 형태의 뭐 간단한 식인데 7 expectation x 플러스 5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내용이니까 7배 해주면 뭐 6 더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1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은 변수 변환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뭐 큰 틀은 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게 이제 평균 그다음에 분산 이렇게 절차가 되는데 표 만들어서 평균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잔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9장의 카드 중에서 7장을 꺼내나요? 선택합니다. 적혀 쓴 수의 합이 12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1부터 2에서부터 9까지를 좀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이제 4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7장을 꺼낸다라고 해서 되는데 뭐 2장을 좀 버리는 거죠. 버리는 카드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숫자가 이제 12배수가 되니까 5가 되거나 뭐 15가 되거나 그다음 이제 25를 하고 싶지만 뭐 2장 버려가지고는 25라는 숫자까지는 안 나오죠.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럼 전체 가지수도 9장 중에서 버리는 카드 2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5가 되는 경우는 뭔가요? 1, 4, 2, 3 이런 경우죠. 뭐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다음 여기는 9, 6 그다음에 8, 7 이렇게 되는가요? 또 그다음 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9 곱하기 8이 약분돼서 4구 되니까 4구 36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또 약분되죠. 그럼 이제 계산 결과는 9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 뭐 7장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2장을 좀 버리는 카드를 좀 생각해가면 접근이 그나마 좀 더 수월해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항상 이해해가면서 효율적인 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조금 고려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7개의 숫자 0, 1, 1, 어이구 겹치는 숫자들인데 0, 1, 1, 2, 2, 3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중에서 1위짜리 숫자와 12자리 숫자의 합이 3의 약수가 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자리 이렇게 돼서 이걸 좀 합해야 되는데 3의 약수라면 이제 1이 되는 경우면 이제 0, 1 이런 경우가 있겠고 3의 약수면 또 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0, 3 이런 수 구성이 있고 1, 2 구성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되겠군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0, 1 하나 좀 사용됐으니까 나머지 숫자들 앞에 놔야되는 거니까요. 5개 놔야 되니까 5팩토리얼 되겠고 이때 2가 좀 3개 있죠.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5, 4, 20입니다. 가지수가 얼마 되겠고 다음에 0, 3이 사용되면 0하고 또 3이 사용되면 이것도 5팩토리얼에 1, 2개, 2팩, 그 다음 3, 2개, 3팩 이렇게 처리해서 10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1, 2가 좀 어려운가요? 1, 2를 좀 하나를 좀 제거하고 나면 뭐 전체 가지수는 이제 이게 0이 문제군요. 그럼 남는 숫자가 이제 0, 1, 2, 2개, 3 하나 좀 이렇게 돼서 이걸 좀 놔야 되는데 일단 뭐 전체 가지수는 이제 5팩 이제 2팩 처리해주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0이 이제 맨 앞에 오는 경우죠. 이런 걸 뭐 빼주면 되죠. 4팩에 2팩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0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4, 3, 12 이렇게 좀 빼면 되는가요? 그럼 48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0, 30에다 그러면 이제 78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0, 1, 0, 3, 1, 2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자리를 좀 바꿔가는 거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 156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뭐 문자 상황에 따라서 수영도처럼 이렇게 나눠서 각각 조사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5등분, 4등분 해가지고 얻은 도형이 되겠습니다.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색칠한 부분을 좀 포함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6 콤비네이션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 콤비네이션이 해서 두 개를 선택하면 이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겹친 부분들을 좀 들어가려면 선을 선택할 때 좌측에서 하나, 우측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3 콤비네이션 1 곱하기 3 콤비네이션 1을 해야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겠고 세로 부분도 이제 3, 2 이렇게 좀 선택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3 콤비네이션 1, 2 콤비네이션 1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가 아니죠. 6이 또 약분되니까 뭐 3 곱하기 5 처리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5 곱하기 2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는 3, 3, 3, 2 됐으니까 2 하나 약분, 3 하나 약분 이렇게 처리해 주면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25분의 9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 직사각형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손을 이렇게 좀 선택하면 이제 그다음에 또 선택하면 이제 중간에 직사각형 만들어진다. 간단한 아이디어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a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대수 그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2A까지 대략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는가요? 그러면 중간에 또 A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긴 B가 되겠고, 이때, 상수 A값, 값 열심히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넓이가 확률이다. 이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잘 적용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넓이부터 해야 되겠네요. 2분의 1에다가 가로 길이 B에다가 세로 길이는 2A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2A 더하기 B 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2A 해주면 전체 넓이 1 이렇게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의 2B니까 약분해서 A 더하기 B 되겠고 A하고 2분의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군요. 잘 지으면 되겠고요. 0부터 A까지 요 넓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1 요것도 사다리 넓이죠. B에다가 A 플러스 B 되겠고 높이가 A 되는데 이게 이제 8분의 3 주어져 있습니까? 8분의 3 이렇게 처리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A 더하기 2B가 되는가요? 그 다음에 A를 곱하기 해주면 뒤에 4분의 3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되죠. A 더하기 2B 분의 A 더하기 B 약분 딱 하게 되면 여기 좀 곱하기해서 이제 여기 좀 약분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분의 2 좀 처리하면 되겠고요. 3A 더하기 3B는 2A 더하기 4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이쿠 약분해서 B 되고 약분해서 A 되는 거니까 A하고 B가 결과가 같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깔끔하게 대한 식에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a 곱하기 a가 2분의 이렇게 됐으니까 a제곱이 4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각각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b 제곱을 구하라. 그럼 2분의 1 곱하기 또 4분의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정답은 8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연속 확률에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확률, 확률 밀도 함수 주어져 있는 그 아랫부분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사실들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이가 25인분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이 모평균보다 2보다 클 확률이 0.025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인 부분 추출해서 추정했을 때 95% 신뢰 구간 길이는 어떻게 되냐? 아이고, 이론들을 좀 두루두루 좀 꿰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확률 가르쳐 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위에 거랑 빗대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1.96에 해당하는 부분들 Z값이 0에서 했을 때 확률 자체가 이제 0.95 사이가 0.95가 되겠고 그럼 0.05의 절반은 0.025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문제에 주어진 확률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지금 확률 자체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의 차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2보다 클 확률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질문 던진 건데 이게 표준화 과정을 좀 우리가 좀 거쳐가서 Z값을 좀 열심히 구해보다 보면 루트 n 5분의 시그마 분의 여기 숫자가 이제 2 이렇게 된 거죠. 이거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025.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기 표준화해 준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6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시그마 분의 5분의 시그마 보니까 시그마분의 10 이 결과가 이제 1.96이다 이런 형태 관계식 정도 하나 만들어 놓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추정했을 때 추정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x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 x 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에서 이제 실내 구간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요. 실내 구간 길이를 좀 얘기해 주죠. 길이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 이제 100인 표본을 좀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거죠. 95% 이렇게 처리되면 95%는 2 곱하기 1.96에다가 이제 10분의 1가 되고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위에서 계산한 부분들에 시그마하고 1.96 곱하기 한 결과가 곱하기 한 결과가 10이죠. 그러니까 약분이 되는 거니까 2입니다라고 그 구간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값들 교묘하게 이제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좀 풀을 진행해 가는데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0.025 이런 부분들 좀 낯설어 하면 안 되겠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1.96에 연결돼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실내 구간 구해가는 이 식 자체를 좀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도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부분들 식을 세워갈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들 절대 잊지 말고요. 꼭 기억해가면서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바나나 맛, 딸기 맛, 그다음 초코 맛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n개 이하의 우유를 n개 이하네요. 이하의 우유를 좀 택할 때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는 경우가 364가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선택한 개수를 뭐 A, B, C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적어도 하나씩을 선택했으니까 최소 뭐 3은 나오는 거죠. 3부터 4에서 쭉 해가지고 n개다 이런 얘기죠. 어이쿠 이 가지수를 좀 이제 전부 다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요?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중복을 허락될 때는 이건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씩 좀 줘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게 이제 0부터 해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계산 결과가 n-3까지 이렇게 좀 전부 다 계산해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서 풀어가면 좋은데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에다가 이렇게 문자 하나를 좀 이제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 어떻게 하면 되죠? n-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d 프라임이라는 부분들이 n이 되게 되면 n-3이 되면 뭐 앞에 부분들이 0인 경우고 n-2가 되면 그 다음에 뭐 1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0이 돼 버리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n-3인 경우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 한 문자를 하나 넣어서 풀이하게 되면 지금 이게 좀 식을 좀 여러 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식을 좀 하나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n-3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결론을 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계산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하기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빼기를 하니까 n 컨비네이션 n-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뭐 n 컨비네이션 3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3 곱하기 2에 n-1 n- 이렇게 좀 계산한 결과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지금 얼마로 나왔죠? 숫자가 아까 주어져 있었는데 364 이렇게 처리되겠고 364는 약분해야 되죠. 4, 9, 36, 4,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곱하기 할 것까지 좀 감안해야 되겠죠. 아이고 9 곱하기 1이나 91인데 큰일 나려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3 곱하기 2가 있겠고 4 곱하기 있고 이건 7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되죠. 그러면 n-1, n- 이렇게 좀 곱한 부분들 3차식 전개 인수분해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이제 13 이런 부분들은 13하고 관련이 되겠죠. 저는 보였습니다. 3, 4, 12, 그 다음 13 있고 2, 7, 14 이렇게 보이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숫자 14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뭐 소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중간에 숫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3차식 전개수 인수분해하는 게 능수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연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이거 뭐 3H0에서부터 3H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뭐 전체 뭐 여러 번 계산해서 풀어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식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 절차 이게 좀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니까요. 이 내용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확실하게 풀이 잘 해가면 좋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개의 공인을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8,3 이렇게 이런 건가요? 아이쿠 이웃하면 안 된다 이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요 하나 둘셋넷 다섯 3개의 공을 좀 빼버리고 나머지 공 5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틈이 하나 둘셋넷 다섯 6개의 틈이 되는데 6개의 틈에서 3개를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골랐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뭐 이게 이제 1, 2, 3, 4, 5, 6 그 다음에 뭐 잘 골랐나요? 어이구 7, 8 이렇게 쓰는 거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1하고 4하고 6을 좀 곤란했다 뭐 이런 식 형태를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연속하지 않겠죠.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면 또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3팩토리얼 타 약분되니까 8, 7, 6, 6, 5, 4 이렇게 써서 6 약분하고 4 약분해서 이렇게 처리되면 2, 7이 14분의 5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 있으니까 연산도 좀 쉽게 접근 가능하겠죠. 되겠습니까? 정답 2번이 되가는 내용. 뭐 주어진 상황 어떻게 좀 처리해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을까? 연속하지 않는 부분들 이렇게 좀 선택하는 가지수를 이용하면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490번 반복합니다. 반복한다면 뭐 이양 부분가요? 확률 배수 X라고 하는데 4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A, B, C라고 있는데 크기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와 이렇게 된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확률 배수 X라고 하는 건가요? 뭐 전체 가지수는 8장 중에서 4장 고르는 거니까 8, 7, 6, 5 4, 3, 2, 8 수고하고 그 다음에 약분해서 2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떤 건 10에다가 70까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전체 가지수를 좀 슬쩍 좀 구해놔야 되겠고요. 자, 이건 좀 조사해야 되겠죠. A, B, 그 다음에 뭐 C, D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 A 더하기 B가 이제 6보다 좀 작아져야 되는 건데 와 그럼 이게 1, 5 아니 1, 5 큰 숫자부터 해주면 안 되고 작은 숫자부터 좀 해볼까요? 1, 2, 1, 3, 1, 4, 1, 5까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이제 뭐 나머지 숫자가 뭐 3부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컨비네이션이 여기는 5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좀 가지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5에다가 10에다가 여기 이제 6에다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럼 이거 25 9, 34가 되는 거예요. 34 가지수 좀 구해놓고요. 와, 그다음에 2, 3 그 다음에 2, 3 이거 5가 되는 거죠. 2,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가 됐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3이 끝났으니까 4부터 따지니까 3이 끝나니까 5 컨비네이션이가 되겠죠. 5 컨비네이션이 4 끝났으니까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10개 그러면 6개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면은 다음에 3부터 시작하면 3, 4 이렇게 되면 이제 6을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지수 끝이죠. 그럼 40에 50 이렇게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률 P 자체가 좀 나왔죠. 70분의 50 이렇게 돼서 7분의 5입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런 걸 이제 490번 반복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항분포 490이 되겠고 그럼 확률은 7분의 5 되가는 거니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또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70에다가 그러면 얼마야? 350이 되는 거예요. 350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가 또 7분의 350에다가 또 7분의 2를 곱하기 해주면은 5,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제곱 이렇게 돼서 정규분포 모양을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정규분포를 이렇게 보게 되면 350번 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때 343번, 367번 사이에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43, 367 계산해달라. 뭐 당연히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10분의 처리되겠고 350을 빼니까 이제 17이 되니까 10분의 1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50에서 빼니까 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7에서 10분의 해서 Z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7하고 1.7이 필요한 거예요. 0.7하고 1.7 두 개의 값 이걸 좀 더하게 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6에다가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7134 7134에서 4번이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오, 확률 구해가는 것도 좀 와, 전체 가지수 하나만 좀 쉽고 나머지는 일일이 좀 조사해서 50가지를 좀 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확률을 좀 열심히 구했는데 그 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런 일을 좀 또 490번 반복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식을 좀 써가는 부분 과정까지가 좀 힘겨운데 이걸 좀 해야 되겠고 시행에서 충분히 커지면 이제 정규분포 되겠고 정규분포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확률 구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정상적인 간단한 정규분포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긴 호흡이 필요한 확률을 구하는 것부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풀어야 될 문제니까요. 연습장에서 충분히 좀 메모해가면서 실력 쌓는 계기를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수직선의 원점에 좀 P가 있습니다. 주사위 한번 넣쳐서 3의 배수는 나온다. 3, 6 그러니까 3분의 1 확률이죠. 이때는 양의 확률 이만큼 이동하겠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3분의 2 확률이 되게 되면 음의 방향으로 그러면 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런 시행을 좀 하겠습니다. 5번 반복할 때 좌표 자체를 이제 AN이라고 했는데 AN이 5가 아닐 때 아이고 또 그럼 나중에 이게 또 조건부 확률 형태로 되는데요. 와, 그럼 조사해야 될 항목이 좀 많은데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서 플레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0번 이게 좀 이렇게 양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건 뭐 좌표가 좀 10쯤 되겠죠.
4번 1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에다가 빼서 이제 7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2번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겠고 2번 3번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좌표가 1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1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되겠고 한 번, 4번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2, 그다음 0번, 5번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마이너스 5 이런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요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좌표니까 이건 뭐 일단 전체 확률 부분들 1에서 이거 나오는 확률 좀 빼면 되겠습니다. 5번 중에서 2번, 3분의 1이 2번, 그다음에 3분의 2가 몇 번입니까? 3번 이런 형태가 되겠고 계산하게 되면 이제 뭐 3의 5제곱 되겠고 3의 5제곱 통분하면 되겠고 여기는 10에다가 10 곱하기 8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뭐 5번째 이제 이 나오는 그런 확률, 1이 나오면 안 되는 확률을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2번째 또 1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2번 던지면 시행해서 뭐 한 번 나오면 좌표가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로 따져보면 2, 0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0이 나오는 이런 경우 이러면서 또 5번째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3번을 던졌을 때 그럼 뭐가 나오면 되는 건가요? 3, 0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는 2, 1도 되겠죠? 2, 1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 1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1, 2 이렇게 나오게 되면 3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4 이렇게 나오는 뭐 일단 뭐 최소 2번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뒤에 이런 부분 뒤에 생기지 않겠죠.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겠고 0, 2 이건 좀 아닌 게 2번 나오는데 2, 3 하하 이게 안 나오려면 5, 0은 좀 죽어도 안 되겠고 뒤가 이제 2번은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이 나오려면 3, 0 이렇게 좀 되면 되겠습니까? 3, 0 그 다음에 요거 2, 3 나오면 안 되고 1, 4가 되려면 1, 2 나오면 되겠고 다음에는 0, 3 이렇게 나오는 확률들 조사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2,2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3분의 1의 제곱 계산 되겠고 와 나머지 부분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건 뭐 그냥 3분의 1의 세제곱 처리하면 되겠고요. 와, 그 다음에는 3번 던졌으니까 3번 중에서 2번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3분의 2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번 중에 1번 3분의 1에다가 3분의 2의 제곱을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의 제곱인 상태에서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는 3번 중에서 1번 3분의 1 3분의 2의 제곱 여기는 3분의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뭐 3분의 1의 5제곱은 뭐 공통으로 좀 나갈 수 있나요? 3분의 1 5제곱 공통 나오고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여기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3에다가 여기가 또 제곱이었죠. 그러면 3, 4, 10이 되는 거예요. 12 이렇게 계산.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이제 8이 좀 일단은 아니 8이 아니라 4군요. 4가 일단 뭐 공통으로 좀 있는 상태에서 여긴 1, 그 다음에 여기는 3, 4, 12가 되는 거예요. 1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는 8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19가 되겠고 여기는 21에다가 4가 되니까 8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3이 되는 거예요. 103입니다 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될 확률은 3의 아까 5제곱에 3의 5제곱 빼기 얼마 있던가요? 80이요. 80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또 이제 여기 있으니까 3의 5제곱분의 103 이런 형태. 그럼 이제 이거 좀 소거되는 거니까요. 3의 5제곱 빼기 80분의 103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P분의 Q했는데 다시 P에서 Q를 또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답해야 될 것은 3의 5제곱 빼기 80 빼기 또 10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243에서 그러면 183을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소고 그 다음에 6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60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60 정답 1번이 돼가네요. 뭐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은 아이고 뭐 좌표 이동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자 5번 반복한다는 것까지도 문제였고 자 근데 이제 5번째 했을 때 1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 깔렸을 때 2일 때 1이 아닌 확률 큰 틀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5번째에 아닌 거 확률 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5번째 나올 확률에서 이제 전체에서 빼기해서 이제 구해가는 거 부분들 됐죠? 그래서 이제 확률 구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까지 나왔을 때 나오는 좌표 자체가 두 번 0번에서 이제 좌표가 4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0번 2해서 이제 2인 경우, 요거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있는 거니까, 아닌 일 나온 전제 조건 하에서 또, 계속 또 나머지 세 번을 던졌을 때, 또 이제, 두 번, 세 번 나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큰 흐름 틀 뒤집어 드렸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또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메모해 가면서 연습 잘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B값이 더 큰 두 실수 AB에 대해서 정규분포 평균이었군요. A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와 그 다음에 평균이 B인 확률 변수 Y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요. 그래프 모양은 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는 좀 똑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과 같은 거 좀 뜻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평균이 A 부분 있고 평균이 좀 더 큰 값으로 B가 되어 있고 됐습니까? 근데 8보다 작을 확률, 8보다 클 확률이 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A보다는 좀 큰 값 8, B보다는 작은 값 8 이런 거 좀 예상을 좀 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작을 확률 이렇게, 클 확률 이렇게 됐을 때, 이 확률이 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표준화 시켰을 때, 이 부분들, 요 값이 이제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형태의 차이가 좀 돼야 되겠죠. 평균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2분의 8-a 해서 나온 거, 그 다음에 2분의, 여기 이제 부호가 좀 달라야 되는데, 반대로 좀 해볼까요? 그럼 뭐, 그냥 뭐 b-8 이렇게 좀 처리할까요? 됐습니까? 그냥 8-b로 할까요? 8-b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렇다면 뭐 z값의 부호가 반대되니까 더하면 0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처리해서 간단하게 좀 관계식 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a 더하기 b 값이 뭐 16입니다라는 결과를 좀 하나 좀 얻어가면 되겠죠. b 좀 소거하고 이렇게 좀 처리해서 관계식 좀 하나 나오면 되겠습니다. 뭐 큰 틀은 이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간격이 같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a에서부터 8까지 요 확률이군요. 그러면 8에서부터 b까지 확률이 좀 똑같은데 이게 이제 8, 6, 6, 6, 4가 된다는 얘기는 절반해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 3, 3, 2 해서 1.5가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그마분의 8-a 이렇게 된 이 z값 자체가 그냥 1.5입니다. 라고 좀 처리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8-a 이 값이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a 값 자체가 얼마라는 사실을 이제 금방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은 이제 5가 되겠고 그럼 b 값은 11 뭐 이런 형태가 좀 되는 애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좀 차이가 어떻게 되냐. 평균에서부터 각각 차이가 3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6 해도 되겠고 아까 구한 결과 5하고 11 이걸 이용해서 차이 6입니다 라고 구해가도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부분들 뭐 평행이동시킨 형태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 되는 거니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게 나온 확률들이 평균에서부터 똑같은 차이를 갖습니다. 이런 내용, 이걸 좀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 x1 바가 되겠고요. 99% 신뢰 구간 열심히 구했고, 이번엔 크기가 n2인 표본 추출해가지고 또 열심히 신뢰 구간을 구했습니다. 뭐 관계식이 있는데요. 뭐 신뢰 구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 바에다가 z 됐고 이거 뭐 근데 99%가 됐군요. 그럼 99%면은 나중에 2.58 쓰면 되는데 어떻게든 뭐 z 쓰면 되겠고요. 루트 n1 분의 이제 뭐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뭐 좌측은 좀 빼게 해서 좀 표시하면 되니까 x1 바 마이너스 z 루트 n1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겠고 이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x2 바에다가 z 루트 n2 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구해간다는 거죠. x2 바에다가 z 루트 n2 분의 시그마 해서 계산 결과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이제 a부터 b 범위 이렇게 좀 표시가 됐고 c부터 d 범위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 되겠죠. D-C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뒤쪽에서 이제 신뢰 구간 길이고죠. D-C 해주면 이제 2배에 2.58을 쓸까요? 루트 n2 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결과가 2분의 3. 둘 사이 무슨 관계가 있나 본데요. x2 바 마이너스 x1 바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되어 있으니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B하고 C, B 부분들이 이거고 C 부분들은 이거죠. B에서 C를 뺀다고요? 오, 그렇습니까? 오, B-C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은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x1에서 x2를 좀 빼야 되죠. x1 바에서 x2 바를 좀 빼야 되겠고 여기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하기가 되겠고 z 공통에다가 그건 루트 n1 분의 시그마 더하기 루트 n2 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결과가 나오는데 자, 요건 또 이제 x2 x1이다 이렇게 좀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항시켜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두 배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x2 x1 바이 계산 결과 넘겨도 두 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누면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그냥 z를 그대로 쓸까요? 2.58 쓰죠 뭐. 루트 n1 분의 시그마 더하기 루트 n2 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겠고 그러면 위에 쪽에서 계산 결과도 n2-n1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걸 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4에다가 2.58에다가 루트 n2 분의 시그마 해서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결과가 좀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2.58을 좀 소거해가면서 처리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할까요? 2분의 1 n1 분의 시그마 되겠고 여기는 3분의 4에다가 n2 분의 시그마 되겠고 좀 이항시켜서 그러면 이제 2분의 1 n2 분의 시그마를 좀 빼면 되는 거죠. 해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1 시그마가 다 소화되니까 n1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여기는 3분의 4 그러면 6분의 8 6분의 3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6분의 5 해서 루트 n2분의 1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n1분의 n2를 구하라군요. 자, 그렇다면 자, 이곳에서 루트 n1분의 루트 n2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6분의 곱하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n1분의 n2 이렇게 좀 제곱해서 9분의 25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아이고 산수를 좀 화려하게 좀 더 많이 했는데요. 9분의 25 이렇게 계산하는 결과 뭐 큰 흐름틀에서는 실내 구간 자체를 좀 구해놓으면 그 다음에 문제수 요구해가는 바 이 부분들을 연산에 의해서 좀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실내 구간 구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차분하게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산은 조금 길어지고 평상시 안 하던 형태의 연산이니까 연습은 조금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1, 2, 3, 4에서 집합 1, 2, 3, 4, 5, 6, 5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합이 10이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에 있는 원소가 4개니까요. 치역에 있는 원소가 4개가 될 수 있죠. 4개의 원소에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 1, 2, 3, 4가 되겠죠. 1, 2, 3, 4 이렇게 치역의 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그러면 각각 1, 2, 3, 4가 1, 2, 3, 4로 좀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뭐 4팩토리얼에서 24가지입니다 라고 이런 대응가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치역의 원소가 좀 3개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큰 숫자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6에다가 3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5에다가 숫자를 하나 줄이면은 4에다가 1 되겠고 5에다가 3이 뭐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좀 치역의 원소가 그러니까 뭐 1, 3, 6 이렇게 좀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에 있는 원소가 4개니까요. 이 녀석을 2개, 1개, 1개, 2개, 1개, 1개 이렇게 개수를 좀 이제 분류를 좀 먼저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편성을 좀 해놓고 즉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 나누기 2패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죠. 3팩토리얼 이런 경우가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3해서 처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약분해서 지워지면 되겠고 3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108에서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도 있겠죠. 그럼 6, 4 요거 한 가지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이렇다면 이때 이제 정의역에 있는 원소 1, 2, 3, 4가 전부 6, 4에 대응돼야 되는데 뭐 이럴 때는 1, 2, 3, 4가 6, 4에 이렇게 대응돼야 될 때 정의역 지역이 이제 여기서 좀 같아진 그런 개념이니까 이때는 이제 전체 개수 2의 4제곱에서 전부 다 이제 6에 대응되거나 전부 다 4에 대응되는 두 가지를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4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좀 얼마인가요? 24를 좀 더하게 해주니까 132에다가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 146까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치역이 원소의 합이 10입니다가 이제 원소의 개수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고려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에 있는 원소가 4개니까 4개까지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풀이한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n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겠다. 뭐 동전을 n번 던지다 그러면 이항분포죠. n번 시행하고 확률 2분의 1 되는데 충분히 많이 던지면 뭐 정규분포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겠고, 그럼 평균은 2분의 n. 편차니까 4분의 n이니까 2분의 루트 n의 뭐 제곱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0.7016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식 자체를 좀 살짝 변형해서 좀 쓰면 되죠. 이게 이제 양쪽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나중에는 그럼 2분의 1 이항시키고 n을 또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0.052n 더하기 2분의 n 뭐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게 되면 확률이 70의 절반이면 3508 이렇게 되겠군요. 확률이 0.3508 뭐 이거보다 큽니다. 이렇게 좀 처리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는 뭐 표준어 과정을 좀 고쳐야 되겠죠. z-값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분의 루트 n 분의 그 다음에 주어진 값에서 평균 2분의 1 빼는 거니까 0.052n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 확률이 좀 이거보다 좀 커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주어진 숫자 자체가 1.04보다 어떻게 되겠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때 이건 좀 약분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2배를 해줘야 되죠. 0. 그러면 104 그러면 한번 약분해서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게 이곳에 나와 있는 1.0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약분이 되니까 뭐 루트 n이 그럼 뭐 10보다 크다 되니까 뭐 제곱해서 100입니다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소값 걸거라 당연히 100에서 처리가는 그런 내용. 큰 흐름 틀에서 보면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 그 다음 주어진 식, 이게 좀 절대값에서 양쪽 범위 되니까 깔끔하게 이제 절반 형태를 통해서 주어진 식의 0.3508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야 되겠고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z값이 또 일정 영산한 사실들, 표준화 과정만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결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절대값 에 있어서 범위 표시해 가는 부분들 조금 우리를 좀 겁주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연습 살짝 좀 메모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동전 한 개를 A는 n번, 학생 B는 3n번 던지는 시행을 좀 하겠습니다. 두 학생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의 합이 3일 때 A가 동전을 던져서 나올 횟수가 2일 확률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n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결국은 n번, 3n번이니까 4n번 던지는 거죠. 4n번 던져서 3번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는 n번 던져서 2번 나오고 여기는 3n번 던져서 1번 나온다 이렇게 좀 계산해가면 되는 확률이죠. 이 부분들이 70분의 9입니다라고 계산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4n, 4n-1, 4n-2 3팩 나누긴 뭐 곱하기 3 곱하기 1을 분자로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n-1 나누기 2는 좀 분모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3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 하나 좀 소거하겠고 70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렇게 9는 좀 약분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n도 하나 좀 이렇게 약분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숫자 4가 남았네요. 4 하나 또 약분하면은 여기 좀 2 남고 여기 좀 3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35n, n-1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은 2에다가 4n-1, 4n-2 하는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전개해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나요? 35n제곱 마이너스 35n. 와, 알겠습니다. 16n제곱에다가 3, 4, 12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럼 32, 3n제곱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얼마인가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는 0에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3에 4에 아이고 다행히 딱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n값은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주어진 부분들, 재미난 부분들은 A가 던지고 B가 던졌는데 결국은 합쳐서 뭐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번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도 되는 그런 내용들. 이때 이제 2번 나오고 1번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합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낯선 표현이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식을 세워가는 점, 이런 부분들 고려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0번 논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국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사과 한 개의 평균 표준표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9개를 한 상자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거 뭐 표본을 좀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뭐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250에 그다음에 30g 뭐 이런 형태로 좀 30제곱에서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변수 x가 이런 형태라면 이제 x바 형태라는 것은 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이건 250이 되겠고 9개니까 뭐 9로 좀 나누는 거니까 10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과의 무게가 A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하는데 9만 개의 상자를 포장했을 때 62상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항분포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건데 뭐 9만 개면 뭐 상자가 10,000개가 되겠죠. 10, 100, 1000 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확률 P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됐습니까? 예. 상자 개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일시 100, 1000, 만, P 이 결과가 이제 62상자 뭐 이렇게 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확률 자체가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2 자리 좀 소화하고 그럼 이제 0.00006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숫자보다 좀 작을 이 확률 자체가 좀 돼가는 거니까 나중에 좀 0062에 해당하는 부분들 0.5에서 006을 빼는 거니까 0062 그러면 이제 4938 그러니까 요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Z 값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음수 보니까 마이너스 2.5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X바 자체가 지금 Ag 이렇게 되는데 9개가 Ag이니까요. 뭐 9분의 A 이런 형태보다 작을 확률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표준화식 자체가 어떻게 된가요? 10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쳐졌는가요? 뭐 이게 이제 10으로 좀 고쳐져 있고 이게 이제 9분의 A 마이너스 250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2.5에서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계산해 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분의 A는 그러면 250에다 빼기 10을 곱하기 했으니까 2.5가 되는 건가요? 25가 되겠죠. 오, 곱하기 했으니까 25 이렇게 처리해 되니까 그러면은 225에다 또 9를 좀 곱하기 해야 되는가요? A 값을 구하려면 5, 9, 45, 2, 9, 18 그럼 2, 9, 18, 20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그럼 A 값은 202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우리를 좀 살짝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좀 사과 9개를 한 상자에 담다. 이게 표본 만들었습니다라고 좀 해석해 줘야 되고 무게가 Ag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9분의 1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런 어떤 확률들이 구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상자마다 이제 조사하는 거니까 또 9만 개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10,000개의 상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이항분포에서 이제 평균 NP 이렇게 구해간 이 부분들이 이제 62상자다라고 해서 확률들을 좀 찾아서 연결시켜가는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항분포 내용하고 연결시켜 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표본 평균 구해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마지막 문제 역시 좀 개념 이해가 좀 정확히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상당히 몇 개의 문항들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하게 풀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연산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관련돼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좀 실력 좀 쌓고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